네, 안녕하세요. 파이썬을 활용한 숨고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발표할 브레이브 모바일의 플랫폼 챕터 리더 조민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파이썬을 사랑하는 개발자로서 파이콘에 기여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발표하는 게 좋을까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이제 많은 스타트업들이 초기에 생산성이 좋은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장고 프레임워크로 서비스를 구현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 서비스 규모가 점점 커지면 언젠가는 마이크로 서비스로의 전환을 고려하는 날이 올 테죠. 그때 저희의 이런 경험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파이썬을 활용한 숨고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젠다로는 이 숨고 서비스가 모놀리식 시스템에서 MSA로 전환한 이후부터 현재의 숨고 마이크로 서비스, 그리고 경험담, API 프레임워크 숨고 파이, 신규 MSA 프로젝트인 테라포밍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다만 다른 서비스 또는 발표처럼 모놀리식을 아름답고 우아하게 MSA로 전환한 성공 사례보다 현실적인 측면과 경험들을 말씀드릴 것 같아요. 추후에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 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숨고 서비스가 모놀리식에서 MSA로 전환한 이유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그러하겠지만 숨고도 프로토타입을 시작으로 시장의 서비스를 검증하고 사용자들에게 좋은 경험을 드리기 위해서 빠른 비즈니스 발전으로 약 7년 동안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PHP 언어로 외주를 통해 개발이 되었고, 이제 그 이후에 장고 프레임워크를 베이스로 거대한 모놀리식 시스템이 되었죠. 그 당시 숨고는 안전한 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서 많은 기능을 빠른 시일 내에 출시하는 것에 집중을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술의 변화보다 비즈니스 변화에 예민한 시기였고, 당연히도 테스트 코드, 테스트 커버리지, 리팩토링 등 높은 품질로 서비스를 가용하기보다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빠른 퍼포먼스로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는 것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이게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 스케일업 전략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전한 궤도에 진입을 한 이후에 시스템을 보니 많은 부분들이 노후화가 진행되어 있었어요. 장고의 버전도 그 당시에 LTS 버전이 2.2였는데 사용하고 있는 버전은 1.10이었고 파이썬의 패키지 버전들에 대한 디펜던시 때문에 배포가 원활하지 않다던가 데이터베이스의 슬로우 퀄이 불필요한 더미 데이터, 크래시가 발생하고 있는 테이블 인덱스 등 피처를 구현하는 시간보다 트러블슈팅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이유는 많은 MSA 전환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모놀리식 시스템 특성상 일부분에서 장애가 발생을 하면은 서비스 전체에 장애가 전파되는 이슈도 있고 그 당시 개발 조직의 규모 확대로 공격적으로 개발자를 채용하는데 신규 입사자들이 파악해야 될 코드 베이스가 방대한다던가 그러다 보니까 온보딩도 힘들고 프로젝트에 투입하기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코드 베이스를 모두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투입하다 보니까 버그도 많이 발생하고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코네이의 법칙이죠. 시스템의 구조는 조직의 구조를 닮아간다는 유명한 법칙인데 저희 숨고도 그 당시에 개발 조직이 확대되면서 PO, 디자이너, 백엔드, 모바일 프론트가 한 팀으로 구성된 스쿼드라는 단위로 개편을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 이제 모놀리식보다는 확장에 유연한 마이크로 서비스로의 전환을 도전하게 됩니다. 네,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을 시작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 과정은 순탄하진 않았어요. 서비스 개발을 중지하고 온전하게 전환에 집중을 하지 못했고 이 개발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인력을 충원하더라도 당장은 생산성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브룩스의 법칙처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프로덕트 위주의 문화가 있다 보니까 비즈니스 요구사항과 유지보수를 병행하면서 어떤 기능별로 버전이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이전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모놀리식과 마이크로 서비스가 공존하는 시스템이 되었고 이게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제작성하는 기법 중에 하나인 교살자 무화과 패턴일 텐데 아쉽게도 현재는 숙주나무가 죽고 무화과 나무만 생존해 있진 않아요.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은 기존의 숨고닷컴으로 접근하는 모놀리식 시스템과 API 숨고닷컴으로 마이크로 서비스에 접근하는 도메인으로 나누어지면서 새롭게 개발되는 기능들에 대해서 전환을 도전하게 됩니다. 참고로 현재 마이크로 서비스는 22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전하면서 도메인을 너무 작은 단위로 분리하다 보니까 서비스 간의 결합도가 높아져 버렸어요. 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은 캐시라는 기능을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할 때 구매인 펄체이스와 로그 두 개의 서비스로 분리가 되었는데, 사실 로그는 별도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리하는 게 아닌 모든 서비스에, 즉 도메인의 기본으로 포함되어야 할 기능이었을 텐데요. 이 도메인 분리에 대한 설계 미스가 있다 보니까 이 미스가 되게 작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하나로 마이크로 서비스의 장점들이 무산되어 버리더라고요. 뭐 마이크로 서비스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도메인별로 독립적으로 배포도 될 수 있고 확장도 될 수 있고 장애 전파도 줄어들고 등등이 많을 텐데, 이 서비스 간의 결합이 간결합이 되어버리니까 독립적인 배포도 어렵고 낮은 응집력으로 유지 보수도 힘들더라고요. 네, 결국 MSA의 승수한 장점인 낮은 결합성, 높은 응집력을 위배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API 게이트웨이의 역할은 꼭 필요한 것만인데, 이 게이트웨이가 책임질 역할은 필요한 것만 최소한의 기능으로 구현하는 게 좋다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순고의 게이트웨이는 플라스코의 프레임워크로 구현되어 있는데, 이 마이크로 서비스가 작은 단위로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서비스의 결과를 집계해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오케스트레이션 기능까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는 비즈니스 로직은 내부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구현을 하고 집계를 위해서 게이트웨이의 라우팅을 위한 코드를 작성해야 되니 피로감도 증가하고 복잡성도 증가해서 디버깅, 테스트도 어렵고 배포도 내부 마이크로 서비스와 함께 항상 게이트웨이가 배포되어야 되는 유연하지 못한 시스템이 되어버리더라고요. 또한 리퀘스트 밸리데이션에 대한 역할도 게이트웨이가 담당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복잡성이 증가하게 되고 결국 생산성과 유지 보수가 어려워집니다. 네, 그래서 게이트웨이는 최소한의 역할만으로 불필요한 기능을 피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다음은 네트워크 비용의 증가입니다. 화면의 다이어그램을 보시면은 리퀘스트 하나에 대한 네트워크 흐름입니다. 게이트웨이의 서버 구성이 엔진X, G유니콘, 플라스크로 구성되어 있고 내부 마이크로 서비스도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케스트레이션으로 인해서 여러 마이크로 서비스를 동기식으로 API 통신하면서 데이터를 집계하다 보니까 네트워크 비용이 많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게이트웨이의 오케스트레이션 역할이 없고 리버스 프록시에 집중을 하면서 콩 게이트웨이라든지 이스티오 게이트웨이 등등 이를 위한 도구를 사용하고 내부 마이크로 서비스도 엔진엑스를 제거하고 G유니콘, 그 다음에 플라스크로 구성을 했더라면 이보다는 더 네트워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분명하지 못한 도메인의 경계입니다. MSA로의 시작은 도메인 주도 개발, 즉 DDD로부터 시작한다는 말의 중요성을 경험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 서비스가 작은 단위로 분리되어 있고 도메인의 바운더리가 불분명했는데, 예를 들면 순고 서비스에는 고객이 요청서를 작성을 하면은 즉시 고수를 매칭시켜주는 바로근적이라는 서비스가 있고, 매칭이 되고 나면은 로그도 기록하고 그 다음에 고수와 고객에게 알람도 발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로그랑 알람 기능이 바로근적 도메인에 종속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서비스로 존재하다 보니까 로그를 하려면 항상 여러 서비스에서 꼭 이 로그 서비스에 요청을 해야 되는 디펜던시가 생기고 결국 서비스 간의 결합도가 높아져 도메인별로 배포가 어려워지고 사이드 이펙트가 빈번히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 바로근적 서비스에 기능 하나를 추가하려고 해도 여러 서비스에서 코딩을 해야 하는 낮은 응집력으로 복잡성이 증가했고, 이러다 보니까 MSA의 순수한 목표인 낮은 결합도, 높은 응집력에도 위배되어 버리죠. 네, 그래서 꼭 이 도메인의 바운더리, 신중한 도메인 주도 설계로 시작하길 바랍니다. 네, 결과론적으로 순고 시스템이 성장통과 과도기를 겪게 됩니다. MSA로 전환을 도전하면서 우리도 이제 요즘 대세인 MSA로 가는구나, 새로운 경험들을 할 수 있겠네 같은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MSA로 전환을 위한 일정이나 인력 등 개발 환경이 주어지지 않고 초기에 급하게 설계한 이 MSA 시스템을 고도화하지 못하면서 시스템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인프라와 유지보수 비용이 또 증가하고 개발자들의 피로도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MSA로 전환하면서 해결되길 기대했던 장애 전파라든지 스쿼드별로 유연한 배포 프로세스, 즉 스몰 릴리즈일 텐데 이 스몰 릴리즈를 시도했다가 서비스별 디펜던시가 높아서 다시금 전기 배포 프로세스로 현재는 회귀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서비스별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중복된 코드들이 발생을 하고 또 관리되지 않는 코드들도 많아지게 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승고가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하면서 경험한 내용을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렸습니다. MSA는 분명히 확장에 유리한 아키텍처인데 이 MSA로의 전환은 조직의 규모와 상황에 맞추어 신중을 기해야 하고 전환 시에는 순수한 목표인 낮은 결합도 높은 응집력에 위배되지 않는 설계가 중요하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희의 이런 경험들이 앞으로 파이썬으로 구현된 서비스에서 MSA로 전환 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런 경험들이 사실 개발자로서 되게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승고의 5가지 코어 밸류 중에서 브레이브처럼 용감하게 도전을 했고 그 결과가 성공이든 실패든 두려워하지 않는 조직 문화도 있기도 하고 앞으로 승고 시스템이 더욱 견고해지는 기반이 될 값진 경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경험들을 토대로 개선을 해야겠죠. 승고 내부적으로 서비스 확장에 집중하는 백엔드, 프론트, 모바일 챕터 외에 시스템 인프라와 MSA 전환 등을 책임지는 플랫폼 챕터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플랫폼 챕터의 목표 중에는 소프트웨어의 엔트로피는 무질서함을 나타내는 거일 텐데 이 엔트로피를 감소시키기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로 승고 파일을 제작하게 됩니다. 승고 파이는 파이썬 언어로 구현된 API 프레임워크입니다. 파이썬 3.7 이상부터 지원을 하고 있고 베이스 프레임워크로는 파이콘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파이콘이 API 전용 프레임워크이기도 하고 그래서 장고와 플라스크보다 더 경량화되어 있고 다른 프레임워크들보다 커스텀하기 용이하다고 판단을 했었고 이제 과거 또 프로젝트에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큰 고민 없이 파이콘을 차용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승고 파이에서 제공하는 큰 기능들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클래스 베이스드 뷰입니다. API 프레임워크인 만큼 API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구현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오토매틱 다큐멘테이션인데 이 클라이언트와 협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API 명세서가 필요하고 그 명세서를 작성하는 데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프레임워크에서 자동으로 문서화해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 퀄리티 프로덕션 레디에 대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기능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클래스 베이스드 뷰는 장고의 CBV 또는 DRF의 제너릭 뷰와 유사한 컨셉인데요. 이런 컨셉을 따랐던 이유는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함에 있어서 개발자들이 익숙한 코드 베이스로 러닝 커브를 최소화하여 거부감을 줄이고 프로젝트에 가급적 빨리 투입시키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파이썬 웹 개발자분들은 장고의 CBV에 대부분 익숙할 테니까요. 네, 그래서 제공하고 있는 클래스들은 리스트 리소스, 크리에이트 리소스 등등 CRUD에 필요한 리소스들은 당연히 제공을 하고 있고 당연히 또 커스텀도 가능한 구조이고요. 네. 그리고 프레임워크를 자체적으로 제작하면은 단점은 레퍼런스가 많이 부족하다는 건데 스핑크스를 활용해서 최대한 문서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화면을 보면은 스핑크스로 제작한 승고 파일의 문서인데 퀵 스타트부터 API 레퍼런스, 데이터베이스, CLI 등등을 문서화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간단한 파이콘 목록 리소스를 응답하는 튜토리얼을 보여드릴 텐데 다른 프레임워크의 사용법과 별반 다르진 않아요. url.py에 파이콘 패스에 대한 라우트를 추가해주고 시리얼라이저에서 응답할 JSON 객체를 선언하고 이건 장고 폼이나 DRF의 시리얼라이저와 유사하게 동작을 해요. 그리고 패키지는 마시멜로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SQL 알케미로 모델링도 하고 그 다음은 비즈니스 로직에 구현된 리소스일 텐데 리소스는 장고 DRF의 뷰와 유사하고 파이썬 리스트 리소스를 선언하고 그 승고 파이에서 제공하는 리스트 리소스를 상속받아서 방금 전 구현했던 모델과 시리얼을 대입을 하고 페이지네이션도 커서 기반이면은 커서 기반 페이지네이션을 대입을 하고 이 커서 기반은 페이지네이션은 커서 기반이랑 그다음에 오프셋 기반 두 가지 모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리얼라이저 데이터 메소드에서 마시멜로로 덤프할 객체를 반환해주면은 파이콘 목록을 응답해줄 코드 작성이 끝이 납니다. 간단하죠? 네, 그래서 응답된 JSON 객체를 보면은 승부의 표준에 맞추어 자동으로 변환을 해서 응답을 해주고 있는데, 페이지네이션도 커서 기반을 사용했기 때문에 커서 기반 스펙이 자동으로 내려주고 있고요. 다음은 이 클래스 베이스 뷰를 구현하면서 사용한 디자인 패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디자인 패턴이 사실 API만 구현하는 실무에서는 사용할 일이 크게 없는데, 왜냐하면 이미 잘 구현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 디자인 패턴은 프레임워크 레벨이나 더 로우한 레벨에서는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는 만큼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서 항상 이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사용한 디자인 패턴은 템플릿 메소드 패턴인데, 장고와 DRF 뷰, 또 이 템플릿 메소드 패턴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최상위에 있는 리소스라는 슈퍼 클래스가 위치해 있고, 구체적인 메소드의 호출 동작에 대해서는 리스트 리소스, 크리에이트 리소스 같은 서브 클래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하단 서브 클래스인 파이썬 리스트 리소스에서는 수정이 필요한 메소드들에 대해 오버라이딩하여 동작을 변경하고 있고요. 이 템플릿 메소드 패턴의 장점은 코드 중복을 최소화한다는 거고, 필요한 메소드들에 대해서만 오버라이딩하면 되기에 코드 수정이나 추가가 용이하다는 거죠. 한 가지 단점은 개발자들이 이 메소드들에 대한 동작과 역할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 스핑크스로 문서화를 좀 꼼꼼하게 해서 이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믹스인 패턴인데요. 이 패턴도 템플릿 메소드 패턴과 동일하게 많이 쓰이는 패턴 중에 하나죠. 장고에서도 믹스인은 자주 사용되어지는데, 이 메소드 동작에 대한 확장이 용이해서 중복된 코드를 제거하거나 같은 메소드명으로 다른 동작을 하도록 구현할 수도 있죠. 네, 화면에 코드를 보시면은 왼쪽에는 리스트 리소스랑 오른쪽에는 리트리브 리소스가 동일한 코드인데 믹스인 클래스를 다르게 상속받아서 다른 동작을 하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리스트 믹스인은 당연히 다중 리소스이니까 오더링, 페이지네이션이 필요하고요. 리트리버는 단일 리소스이기에 오더링이나 페이지네이션이 필요 없겠죠. 이 외에도 숨고파이에서는 퍼사드 패턴, 팩토리 메서드 패턴, 싱글턴 패턴 등 많은 패턴들이 사용되어 제작되었습니다. 다음은 숨고파이의 두 번째 기능인 오토매틱 다큐멘테이션인데, 결론은 유명해서 다들 아시겠지만은 인터랙티브 도구인 스웨거와 얼터네이티브 도구인 리독을 자동으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문서화에는 이미 오픈 API라는 표준이 있고, 플라스크 레스트 플러스, 장고 리셋 스웨거, 그다음에 DRF 스웨거 패키지들도 모두 이 표준인 오픈 API JSON을 만들어준다는 건데, 사용한 패키지는 오픈 API 제너레이터인 API 스펙과 시리얼라이제이션으로 마시멜로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플러그인으로 마시멜로 플러그인을 사용하고 있고요. 구현은 복잡하지 않고 라우트에 바인딩된 모든 리소스들을 순회하면서 오픈 API 스펙에 맞는 JSON 객체를 생성해 주는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프레임워크 입장에서는 모든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커스텀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설계되어 있고요. 그래서 왼쪽 하단에 보시는 게 이제 커스텀을 한 거고, 오른쪽 상단에는 오픈 API 스펙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진 스웨거와 하단에는 리독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프로덕션 레디와 하이 퀄리티를 위한 기능들인데, 프로덕션 환경에 배포되기 위해서는 API만 구현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잖아요. CI/CD 파이프라인도 구축을 해야 되고, 서드 파티 도구들에 대한 연동과, 참고로 숨고는 에러 트래킹 도구로 버그스냅 그리고 APM으로 유연력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원화된 로그와 그 다음에 예전에는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 템플릿들을 이 마이크로 서비스 레포에서 관리를 했는데, 현재는 완전히 분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높은 품질의 코드를 위해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블랙이라든지 플레이크 팔, 아이솔트, 파이테스트, 커버리지 패키지를 많이 사용하죠. 숨고파이에서는 이 create 앱이라는 커맨드를 빌트인으로 제공하고 있고, 해당 커맨드로 프로젝트를 셋업하면은 프로젝트 초기화와 동시에 모든 연동과 준비가 완료됩니다. 결국 개발자는
프로젝트를 셋업함과 동시에 개발과 프로덕션 환경에 배포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을 모두 갖추게 되는 거죠. 다음은 이제 프로덕션 환경을 위한 준비와 높은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한 기능들인데, 프로덕션 환경에 배포되기 위해서는 API만 구현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잖아요. CI/CD 파이프라인도 구성해야 하고, 서드파티 도구들에 대한 연동과, 참고로 숨고는 에러 트래킹 도구로 버그스냅 그리고 APM으로 뉴렐릭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원화된 로그 포맷과 예전에는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 템플릿들을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래퍼 안에서 관리를 했는데, 현재는 완전히 분리가 돼서 제공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한 높은 폼들의 코드를 위해서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블랙이라든지 플레이크 8이라든지 아이솔트, 그 다음에 파이테스트, 커버리지 패키지를 많이 사용하죠. 숨고 파이에서는 이런 패키지들을 크리에이트 앱이라는 커맨드를 빌트인으로 제공하고 있고, 해당 커맨드로 프로젝트를 셋업하면 초기화와 동시에 모든 연도가 준비가 완료되게 됩니다. 결국 개발자는 이 프로젝트를 셋업함과 동시에 개발과 프로덕션 환경에 배포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을 모두 갖추게 되는 거죠. 이 동영상을 보면서 크리에이트 앱의 동작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은 승고의 크리에이트 앱 커맨드를 입력을 하고요. 뉴렐릭의 앱 네임을 입력을 하면은 프로젝트가 셋업되면서 초기화가 되고, 그 다음에 파이썬의 manage.py run server 커맨드로 바로 개발을 시작할 수도 있고, 테스트와 배포를 위한 마이크로 서비스로의 준비가 모두 끝이 납니다. 네. 네, 그래서 숨고 파일을 통해서 기대했던 점은 이 표준을 제공함으로써 일원화된 프로젝트 구조와 공통 패키지들에 대한 버전 관리, 공통 코드들에 대한 재사용성, 그리고 항시 높은 품질의 코드를 유지하고 개발자들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에만 집중을 해서 이 생산성과 유지보수성 향상을 기대했었습니다. 이게 프레임워크의 존재의 이유이기도 하죠. 현재는 개발자분들도 숨고 파일을 사용하면서 만족해하고 계시고, 이 컨트리뷰트로 참여해가지고 숨고 파일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현재 저희 플랫폼 챕터가 도전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프로젝트명은 테라포밍이고, 이 테라포밍은 인간이 화성으로 이주해서 살아간다는 뜻인데, 숨고 시스템을 새로운 MSA로 이전한다는 프로젝트 목표와 비슷해서 이렇게 네이밍을 했습니다. 네, 기존 시스템과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API 게이트웨이의 역할 조정입니다. 기존의 게이트웨이의 오케스트레이션과 리퀘스트 밸리데이션을 제거하고, 본연의 역할인 리버스 프록시와 그다음에 서킷 브레이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 비용 절감인데, 플라스크로 구현된 API 게이트웨이를 엔진엑스 기반인 콩 게이트웨이로 변경을 하고, 마이크로 서비스의 구성도 리버스 프록시는 콩 게이트웨이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엔진엑스를 제거하고 G 유니콘과 팔콘 기반의 숨고 파이로 구성을 해서 네트워크 비용을 절감하려고 합니다. 물론 오케스트레이션 역할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네트워크 비용은 늘어나겠죠. 네, 다음은 도메인 통합입니다. 기능 단위로 분리되어 있는 서비스들을 9개의 도메인으로 통합하고자 합니다. 이 도메인은 조직 규모에 맞게 조정될 수 있지만은 현재의 계획은 이렇고, 다이어그램을 보시면은 게이트웨이는 리버스 프록시에 집중을 하고, 마이크로 서비스 간의 통신으로 레이어가 한 단계 내려가게 될 텐데, 게이트웨이의 오케스트레이션 역할이 제거됨으로써 시스템의 복잡성과 디펜던시, 그리고 개발자들의 피로감이 낮아지고, 도메인이 통합되면서 움직력이 높아지고 결합성도 낮아질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가 날고 있는 비행기에 기름을 넣는 것처럼 쉬운 프로젝트는 아니에요. 그래도 현실과 이상에 도달하기는 어렵지만은 쫓아가는 것만이라도 아름다운 여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다시 파이콘처럼 발표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은 이 테라포밍 프로젝트의 경험과 성과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웃으면서 성공적인 프로젝트였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저희 숨고 서비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 테라포밍에 참여를 희망하시거나
또는 같이 순고 서비스를 성장시킬 개발자분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